우리는 물가랑 금리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생명주기, 그러니까 4년이라는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뭐 물가가 낮다고 금리가 낮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시간을 좀 나눠볼게요. 어제 CPI, 정확하게 어제죠. 어제 CPI에서 69,999달러를 찍고, 네, 7만 달러 어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7만 달러대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매도벽이 굉장히 강했어요.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금 줄어가는 추세에서 매도벽을 만나다 보니까는 부딪혀서 7만 달러는 터치하지 못했지만은 뭐 이거는 거의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긴 갔는데 요금소까지 갔다, 뭐 약간 요런 느낌. 네, 어찌됐든 살짝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예상하고 계셨다시피 금리 인하는 없었어요. 당연하게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사전적인 뭐 일시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어서 새벽 3시에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CPI 호재로 인해서 69,999달러까지 상승 후 새벽 3시 금리 동결 소식에 단기 이익 실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내일은 아시다시피 우리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되는 날입니다.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를 맞는 이런 시기는 인덱스가 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다음 달까지는 이렇다 할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한다. 다만 어제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호재는 금리 동결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 이익 실현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제는 그냥 역사에서 지워도 되는,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 그제의 종가가 현재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호재 하나 악재 하나,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오늘이지만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지만 기준점, 그러니까 이 봉전원의 기준점이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조금 이 엇갈림이 좀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어제는 지워도 별탈 없는, 바로 직전일에 종가와 현재 시가가 동일한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있으나 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CPI가,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 다만 어제 변동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연준 위원들이 연내 한 3회가량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나왔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봉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호재 하나 악재 하나 이렇게 플라마이너스 되면서 사실은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ETF 매수세 보시면 어제 물가가 내리고 금리가 동결됐지만 선물 ETF 매수세는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물가가 뭐 조금 잡히고 물가가 조금 잡혔으니까 금리는 내리지 못하고 동결됐는데 어찌됐든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어제 하루를 비워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선물 ETF 상품 투자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시장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에는 개미들을 어떻게 터는 것인가, 개미들이 어떻게 털려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나름 스릴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CPI 잘 나와도 그냥 그렇네요. 10월에 계속 갈 듯. 일단은 CPI는 선행지표죠. 금리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선행지표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 금리야 당연히 내리겠지, 이런 이제 선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도세나 매수세 그 어떤 것도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제는 그냥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제 하루 봉 없애도 된다니까 이거 없다 치고 없다 치고 어제 종가보다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크게 의미가 없는 변동성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해. 근데 예상하셨지 않아요? 제가 어제 방송 마치면서 그리고 매번 계속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말씀드리고 있는 게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하반기다. 네,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들은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일희일비하지는 않으나 CPI 때 환호하고 4월에 입에 뒤통수 맞아서 얼얼한 아침이었네요. 네, 예상을 하고 있더라도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아. 그죠? 유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도 투자의 과정이라는 거. 어떻게 투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예측은 해놨지만은 뭐 우리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들도 발생한다. 뭐 이런 게 나름 재미 아닐까? 그죠? 어제 발표 예정인 생산자물가 지수랑 PC이죠. 위 데이터들이 나와봐야 좀 쌓인다면서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예요. 다음번 인덱스는 또 당연히 우리가 확인은 해야겠지만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힘 빠질까봐 사실은 어제는 말씀을 잘 안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작은 영향은 줄 수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정도. 그러나 변곡점은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물가랑 금리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생명주기 4년이라는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뭐 물가가 낮다고 금리가 낮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어차피 우리 목적지는 서울로 정해져 있고 서울로 가고 있고 결국엔 도착을 할 건데 이게 차가 어디에서 막히냐는 거지. 세종에서 막힐 수도 있고 천안에서 막힐 수도 있고 뭐 어디에서 막힐지 뭐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이벤트일 뿐인 거지 절대 우리 방향성을 바꿀 만한 건 아니란 겁니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